예, 일부에 이어서 2부에 그 타바로 이인영 대표님을 모시고 아까 이제 간단하게 일부에서는 이제 TTP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환경보호,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기업은 보장받지만은 개인이 못 받는 권고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걸 아직 활용하지 않는 법 시스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다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계획 구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아까 이제 3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고 이제 봐했는데 그게 좀 어떻게 이 경제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지금 공공자전거는 거치대랑 그 단말기 장치, 시건 장치 등으로 해서 자전거 한 대 가격이 120만원에서 198만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거치대와 잠금 장치 없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전거 가격 아시겠지만 자전거의 최상품, 생활 자전거 중에 최상품을 해도 약간 한 35만원 정도면 이 자전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전거 한 대당 약 30여 명의 회원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만 원을 받으면 30명씩 받으면 90만 원의 수입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전거는 보통 3년의 이용 기간이 있는데 공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주 타고 하니까 2년에 하고 남은 거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에 기부를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2년 사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원가가 1년에 18만 원 정도 잡으면 그러면 90만 원 받아서 18만 원 자전거 원가에 수선비, 통신비, 관리비, 이거 자전거 이동하고 여러 가지 뭐 관제센터 등등의 간접 비용 다 하면 결국 대당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 70만 원. 그래서 한 영업이익 30% 가까운 수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예리한 걸 물어본 것 같은데 이거 영업비밀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밝혀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나면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충분히 보상해줄 재원으로 사용.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신뢰 사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SNS나 이런 것을 저는 SNS 기록을 우리가 새 시대의 SNS 지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아니고 뭐든지 신용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가 돼야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정 보장을 얻은 거고 오픈시켜서 그래서 그 적정한 이윤을 나누고 또 플러스 되면 그 부분 남은 재원들을 어떻게든 공공이라든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의하는 그 과정 그것이 아름답고 또 세상을 또 멋있게 만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은 좀 현아칠 거예요. 이게 그거 좀 안 나오면 어쩌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익이 나면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보상을 더 해주면 자전거를 더 탑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규모 경제거든요. 합리적인 소통의 수단을 만들어놨는데 플랫폼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 개념은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환경이나 보호하는 그런 그 기자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교통 유발이나 이런 부분을 혜택을 보는 부분, 사회적 어떤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거나 내지는 또 보상을 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삼각 또 사업자는 아까 같이 타당성이 있다는 게 사각 동맹 자체가 다 이익을 받는 이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말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을 같이 도는 지역이든 하나 해가지고 계속 이건 뭐 전국에 바로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한 군데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최초에 몇 대 정도가 이렇게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부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자동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물론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큰 동네도 447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약간 필요하니까 저는 뭐 1차 로트를 3,0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억 정도. 아까 사전에 조금씩 토론을 할 때 일부 저기에서는 이제 여기에 부산시가 평지가 많이 없고 뭐 이렇게 조금 고도가 있는 이런 데인데 괜찮겠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 일부에서는
여기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와 같이 나름대로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아까 그런 문제들 어떻게 일단 좋은 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들 이 지역성 특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건지 이런 좀 대안을 좀 말해 주시죠. 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형적으로 언덕이 있는 것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 도로의 불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전거 도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확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사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사면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전거로 이용한 도심 단거리 교통에는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도 이걸 뭐 100km씩 가는 거 뭐 언덕바지로 굳이 자전거를 넘지 않아도 그렇죠. 그건 버스 타고 가고 그렇죠. 평지를 자전거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 재미가 들으면 언덕을 올라가는 것 자체에 또 희열을 느끼는 자전거 라이더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점이라든지 자전거를 어디다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이제 이용하기 좋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우리 이 자전거 숫자가 많아지면 자전거의 이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다른 시에서 한 걸 가지고 자전거 이동 패턴이나 시간대별 이동 동향이 많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따릉이부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 결국 이동 패턴에 따라서 이동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역으로 이동시키는 모티브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또 할 수 있는 그 기술이라기보다도 아이디어와 그 방안을 갖고 있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AS가 가장 문제인데 이 자전거 고장 나기 전에 우리는 주요 거점에 저희가 한국 독립동지회랑 이미 제휴를 해서 거점별로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방적 수선 조치하게 나사가 약간 풀린 걸 체크해서 조여만 줘도 자전거 고장 안 납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에 갖춘다고 그랬어요? 네. 그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이미 그러면 한 번 더 효과가 있네요.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얹어졌구나.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좋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홍보하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네요. 이제 그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가 이제 관광 아까 인프라도 좀 돼 있고 우리 강서 쪽에 이럴 때는 이제 에코시티 이런 것도 시범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무천하지만 우리가 첨단 어떤 그다음에 블록체인도 우리가 특구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먼저 좀 시범을 하고 뭐 이건 한 6개월이나 하고 난 뒤에도 바로 전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3,000대 한다고 그 자금을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하네. 자금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미 블록체인 기술로 자금 조달을 준비해 놨고요. 4월 중에 20억 정도 투자받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 사업지와 사업 대상만 확보가 되면 투자 의사는 서울시 따릉이 전량 인수하는 것도 투자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건 엔젤 투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익 모델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관들이 좋아하는 투자 모델.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기관, 우리 도로교통공단 역시도 이제 우리는 그 기관 자체의 목적 자체가 교통사고를 줄이거나 내지는 이렇게 혼잡한 이런 문제, 교통이 원활한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도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 TVN 한국교통방송도 각 지자체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이제 정보를 공급해서 이 원활한 교통 소통 이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 아까 같이 이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같이 깊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모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에 관해서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에서는 자전거가 면허증이 있어요. 자전거. 근데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근데 시범으로 그냥 민간 단체나 지자체 이런 데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행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면허증은 아닌데 자격증처럼 이렇게 주는 건데 그거를 좀 자격증화 시켜서 하면 그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PC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한 번 이렇게 타보면 네.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오토바이 이륜차 코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한번 하고 난 뒤에부터는 그러면 그게 면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등록해주면 되니 거기다가 이 칩을 넣거나 해서 이거를 마일리지나 네.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이디어. 예, 제가 교통공단을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좋은 방법이 그런 일종의 그린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단순한 자전거 라이센스가 아닌 그래서 우리 환경 에코 드라이버 라이센스 식으로 해서 플러스한 거죠. 거기에 우리 에코 마일리지 방식으로 해서 자전거 기록을 거기다 담는 거죠. 그러면 그 기록이 사실은 교통공단이 관리를 하면서 물론 지자체와 지역 화폐하고 호환 그 디지털 화폐로도 활용하지만 또 하나는 그 아이디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환경 등급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생들이 자전거 많이 탄 기록에다가 표창장을 주거나 일정 기준으로 해서 진학에 도움이 되게 하고 성인들은 공공 입찰에 입찰자 우대 조건 등을 해서 그렇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굉장히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성이나 사회적 그 기여 유인을 거기다가 제도화 시킨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은 뭐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 도로교통공단 자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오늘 수익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도 많고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데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 홍보 효과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오는 사람들, 교육받는 사람들이나 뭐 방송 쪽으로 하지만은 이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고객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걸 또 넣을 네, 수도 있고, 아까 그 면허증에다가 마일리지나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상 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 돈 안 들이고 표창장 주면서 인심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농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상 다 위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그 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숙성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기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단계별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좀 만들어지면은 저희들이 같이 기획을 해서 부산 전체를 시범 기획으로 해서 한번 이 도전 한번 혁신을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저야 감사하죠. 밀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밀어줘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래요. 저는 공공기관이라는데 잘 이해 못하면은 내가 설명을 드린 것도 뭘 부탁을 하는 자꾸 생각을 하고 이게 참 굉장히 이 깝깝한 이 현실이에요. 이 공식적으로 저도 뭐 공공기관이지만 그게 아니고 뒤집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면서 또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싹 다 굉장히 이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쌍방향 소통이라서 이걸 너무 좋아해요. 예. 손 한번 잡아봅시다. 잘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그 화이팅 방송 시청자들께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의 이 타바로 대표로서도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이 자리에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자전거를 타서 아주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키고 이웃도 지키고 사랑도 나누고 하는 이 자전거 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 타바로 이인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자전거 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좀 뜻깊은 얘기가 우리 이인영 대표는 운동권에 상당히 골수입니다. 여러분 참 80년대를 장식했던 서울대 출신의 아주 강력한 어떤 리더였었는데. 그동안 이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경험도 많이 벤처도 운영을 하고 사실 좋은 머리를 다 써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결국은 이제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에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돌아보는 입장에서 난 이걸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수익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체 지구의 문제라든지 또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아젠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보람 있게 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해서 들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런 것이 인큐베이팅이 잘 되면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도 있고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되면은 이제 세계로 수출하고 해서 뭔가 이제 한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것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운동권 하면은 거칠고 내지는 고집불통이고 한 거 이렇게 얘기를 물론 이제 그런 점도 있고 저는 또 반대로 경찰을 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지금 신기하고 그래. 근데 우리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 저희도 과거에 저도 역시도 이 실패의 그런 결과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면서 지금 왔는데 이영 대표 마찬가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그 아픈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왔는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좋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이 진짜 우리 DNA 대단한 DNA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성들 이것을 한번 세계 만방에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 우뚝 서는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팅 방송의 문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